기초연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세대 갈등 우려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갈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넣기가 좀 꺼려지는 바다는 상황이 오면 다른 쪽으로 내 노후 자금을 투자하게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은 계정을 분리해서 가야 될 것 같고 1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지만 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다 공평할 수는 없어요. 나도 20만 원 주면 다 좋아요, 나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등 등급이 된 것 같은데 일꾼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어떻게 많이 냈는데 그걸 적게 받을 수 있냐?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 국민연금 폐지 서명 코너에 지금 10만 명 이상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동참하는 현재 국민연금 폐지하고 어려운 분들은 기초연금 하나로 도와주면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좀 홍보가 덜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가입해서 탈퇴하시게 되면 본인에게 더 손해가 된다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과 걱정들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안이 발표된 이후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손해가 아니냐 이런 의혹과 걱정. 게다가 국민연금 기금 바닥나면 내가 낸 돈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는 불안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자, 흔들리는 국민연금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또 대책은 없겠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MBC 백분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으로 활동하셨었죠. 순천향대학교의 김용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이상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또 이번에 정부안을 발표하기 위해서 자문기구였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을 놓고 활동하셨던 한림대학교의 석재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단체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공동운영위원장이십니다. 오건호 박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안이 발표된 후에 이미 탈퇴자가 하루에 몇백 명이라더라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다가 조금 요즘은 주춤하는 것 같은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예, 원래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기초연금 발표하기 이전에, 우리 인수위 과정에서 우리 국민행복연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 오히려 탈퇴자가 좀 있었고요. 그때 많았었죠. 예, 지금은 오히려 그때 때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탈퇴자가 조금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또 가입자 수가 탈퇴자 수보다 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교수도 비슷하게 판단하세요? 어떠세요? 약간 진단이 다른데요. 인수위원회 시절에 그때 두 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왔거든요. 하나는 예. 국민연금 기금에서 매년 10% 정도씩을 떼서 이걸 기초연금의 재원의 일부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번 있었고 네. 또 그 다음에는 그 국민연금의 가입 여부 그리고 가입 기간하고 연동을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연금부터 터져 나왔거든요. 그러자 국민들께서 불신이 예.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에 7,200명이 대거 임의 가입자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그러니까 그때 2월 달에 7,200명이 탈퇴했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까지 지금은 그러니까 한 7개월 더 지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몇 명이 더 탈퇴를 했는가 하면 한 15,000명이 더 탈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7,000명 더하기 12,000명, 15,000명. 그래서 22,000명이 지금 탈퇴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는데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연구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 중기 재정 전망을 보면 올해 연초에 22만 명의 임의가입자가 있었는데 예. 이 임의가입자가 매년 2만 한 2천 명 정도씩 매년 늘어날 걸로 추계했거든요. 예. 그런데 2만 2천 명 늘어나는 것 대신에 지금 2만 2천 명이 도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아하. 한 10개월 사이에. 이거는 지금 심각하게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불안감을 갖고 있거나 혹은 불신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이제 비판하는 의식을 예.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친 김에 석재원 교수랑 오거훈 박사도 지금 흔들리는 정도, 불안함의 정도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한마디씩 더 들어볼까요? 사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다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임의 가입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국민의 정서나 아니면 인식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임의 가입자 탈퇴가 지금 뭐 정확하게 원인이 이거에 대한 불신인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하기 어렵지만 일단 임의 가입자들의 탈퇴가 어쨌든 일상적인 수준보다는 좀 있다라고 봤을 때 일단 국민들이 그 불신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하여튼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안타까운 점은 사실은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아까 연계 얘기하셨지만 이 연계안 자체가 그 국민들이 잘못 사실은 그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덜 하시고 덜 하신 상태에서 지금 이제 탈퇴하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정확한 이해인가 하는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좀 전달이 되면 본론에 가서 토론하도록 하고 오건호 박사도 한 말씀. 그러니까 지금 탈퇴 수로만 봐서는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그 수가 전체 가입자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가입자분들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한다는 건 노후 설계도를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결단이에요. 그래서 탈퇴할까 하지 말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은 하시지만 결단은 늦출 수 있죠. 하지만 일부 가입자께서 결단을 하셨는데 문제는 탈퇴자보다 더 중요한 건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죠. 굳이 탈퇴하지 않았더라도. 따라서 그 수치는 작지만 이 수치가 주는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뒤에 토론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내부에 여러 불안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들 혹은 전체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 신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사실 연금 제도 개혁의 굉장히 큰 관건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훼손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임의 가입자 뭐 이런 용어가 사용됩니다만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분들은 가정주부나 학생 뭐 이런 부분들로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탈퇴자 숫자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임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대부분이세요. 이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판단하시는데 문제는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가입자는 이게 의무제도이다 보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는 한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예요. 지금 현재 지역가입자 수가 전체 900만 명인데 무려 500만 명이 사실상 나는 소득이 없다라고 신고하고 연금공단이 그거를 인정해줘서 보험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금보험에서는 납부예외자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상의 잠재적인 탈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득이 일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400만 명 정도가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불안지대입니다. 이 중에 3분의 1은 소득 자료가 없습니다. 즉 가입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미 가입자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지역 가입자에서 소득 자료가 없는 일부층 한 150만 명 가량 되는 여기가 흔들리게 되면 연금제도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죠. 자,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불안 요소들에다가 더해서 기초연금과의 연계안이 나오면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석재원 교수께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연수를 연계하는 안을 처음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안 배경 들어보고요. 바로 그것이 국민연금 오래 가입할수록 손해인지 아닌지 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네. 그 국민연금은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보험료를 내고 그다음에 그 보험료에 대한 권리로서 이제 국민연금 급여를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맞는 얘기지만 국민연금 급여의 재원의 구성을 보면 사실은 그 보험료를 내서 그다음에 기금 운용 이식을 해가지고 조성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소득 재분배 부분. 그게 한 50% 정도 두 개 합해가지고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의 급여는 사실은 미래 세대로부터의 어떤 그 소득 이전에 의해서 급여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사실은 세대 간 이전이 이루어지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회보험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사회보험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 연대적으로 우리가 자녀 부양을 그 사유화시킨 그런 이제 국민연금 제도 덕분에 사실은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다른 노령계층한테는 이런 세대 간 이전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뭔가 그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되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 기초노령연금 2007년에 도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초노령연금 자체가 액수가 굉장히 작았고 예. 이러한 그 세대 간 이전을 좀 이렇게 같이 균등화시켜서 뭔가 그 국민연금 세대 간 이전만큼 확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요번에 기초연금을 도입을 하게 되면 좀 더 확대해가지고 20만 원까지 이제 확대되는 식으로 도입이 되게 되면 좀 더 세대 간 이전을 지금 국민연금 가입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을 그 수급을 할 때, 그러니까 수급액을 계산을 할 때 국민연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 간 이전분을 예. 감안을 해서 예. 기초연금액을 산정을 하는 것이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 세대 간 이전은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해서 더 많이 받고 아니면은 아니라고 해서 덜 받고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그 자녀 세대라는 것은 굉장히 그 불특정으로 사실은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그 세대 간 이전 부분을 감안해서 기초연금액을 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제도의 정합성이 맞다. 이런 합리적인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굉장히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문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습니다. 유럽 많은 국가들은 그 평균 자기가 벌었던 평균 소득액의 한 60%, 많은 경우는 70%까지의 연금을 나중에 수급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2028년 기준으로 이제 40%란 말이에요. 예. 그럼 200만 원 평균 소득인 사람이 40년을 죽으라고 부어봐야 한 달에 80만 원 받아요. 한 달에 80만 원 받아서 어떻게 노후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게 평균 소득제가 그래요. 근데 만약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한 달에 40만 원 받고. 근데 40년 일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25년, 30년 이제 일하잖아요. 어떻게 40년을 일을 합니까? 25년, 30년 일하면 한 달에 50만 원 받아요. 이 돈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 이 낮은 소득 대체율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 한 10% 정도를 보완해주면 그러면 합치면 5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초노령연금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예. 또 하나가 말입니다. 국민연금의 또 하나의 큰 그 맹점이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 보면 18세부터 59세까지 연령이 계신 우리 국민은 지금 납부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거기에도 해당 안 되면 임의 가입자라는 이름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고 있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하면 고작 43%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에서 43%만이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57% 국민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이 사각지대를 좁히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대폭 높여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국가가 이걸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기초연금과 연계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신뢰를 더 떨어뜨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만 가입하면 20만 원 기초노령연금 다 받는데 20년 가입하면 뭐 반토막을 받는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훼손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바로 세우는 거다. 이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연금이 방해하면 안 된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김용하 싶습니다. 교수 바로 받으세요. 예, 뭐 사실은 이제 뭐 오르실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만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가지고 뭐가 달라졌느냐.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뭐가 달라진다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료도 달라진 것이 없고 연금급여 수준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적립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조세로 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운영하고요. 예. 그다음에 연금급여 수준은 원래 법대로 그냥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기초연금 제도라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더 도입돼서 사실은 이제 그 기초연금 수급자 390만 명 중에서
그중에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사람이 88만 명이 됩니다. 예. 그 88만 명 중에 50만 명 되시는 분은 20만 원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또 그중에 또 18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15만 원, 20만 원 받고요. 나머지 또 5% 되는 분들은 또 10만 원, 15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급자 입장에서 봐서는 그동안 하나도 안 받다가 예를 들면 지금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적어도 10만 원 받던 분들이 20만 원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과거 기초연금 이야기하기 전보다 지금 분명히 다 좋아졌는데 나빠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빠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냥 내가 20만 원, 10만 원, 나는 왜 10만 원 받느냐? 다른 사람은 왜 20만 원 받냐? 이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50만 원 받는데 나는 왜 10만 원 받냐? 이런 이야기가 그거는 막상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나빠진 게 김영환 하나도 없다. 선생님 말씀도 옳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만 원을 받는데 이후에 10만 원 이상씩 받기 때문에 개선이라고 보시는 거고 지금 석 선생님 말씀도 굉장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은 가입하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 되지만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예. 근데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노동시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그렇죠. 처지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석 선생님 말씀은 기초연금을 드릴 때 그분들 우선으로 집중적으로 드리자는 말씀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논의하는 이 환경이 백지 상태에서 혹은 학술 토론회에서 처음 기초연금은 어떻게 하고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고 설계도를 만드는 그 시점이 아니고 이미 국민연금이 지금 25년 동안 존재해 왔고요. 예. 정부가 노후복지, 노후생활 대비책으로 가장 핵심적인 기둥으로 국민들한테 가입을 독려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다 20만 원 드리는 보편주의 원리로 기초연금을 다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이 그걸 믿고 또 투표를 행사했습니다. 예. 즉 지금 백지 상태에서 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작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난 2, 3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복지 흐름이 있었어요. 그걸 기준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박근혜 후보 공약이 가장 강력했죠. 모든 어르신들한테 2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감액을 하니까 그렇게 국민연금을 가입하라고 이게 그렇게 좋은 거라고 정부가 그렇게 독려를 해놓고 이제 와서 가입했는데 혹은 또 장기 가입할수록 더 많이 깎인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성을 내고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이 그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신뢰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기초연금 재정을 아끼기 위한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걸 아끼려다가 지금 큰 항아리를 깨게 생겼습니다. 그걸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연계는 재정 축소에 사실 포커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도의 합리화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초점이 두어져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국민이 지금 불신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방안을 정부 안을 포함해서 방안을 보면 사실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손해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 같이 사실은 이득이 되는 구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공약 그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100% 책임지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면서 사실은 그 부분이 국민의 어떤 불신들을 더 가중시켰다라는 생각이 공약 듭니다. 파기 논란이 불신 가중이다. 네. 저는 예, 약간 말씀하세요. 다른 판단인데요.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지금 저는 이 정부 재정을 장기적으로 아끼기 위해서 좀 국민들을 속이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좀 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지금 올해 박근혜 정부의 그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을 보면요. 예산을 어떻게 써두를 때 있는가 하면 그 20만 원씩 드리는 부분이 70% 어르신들에게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70% 어르신의 90%. 예. 그러니까 전체 어르신의 63%입니다. 이분들에게는 20만 원씩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10% 어르신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를 드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70%에 대해서는 거의 대선 공약을 다 지키는 셈이거든요. 예, 지금은 예. 현 세대 어르신들에게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0년이나 20년 지나고 나면 미래 세대로 가면 갈수록 이게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어들고 나중에 대부분 10만 원만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좀 꼼수가 숨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잠깐만요. 예, 그리고요. 말씀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저는 막 뒤섞어 버려가지고
이게 문제를 서로 꼬이게 만들지 말고 기초노령연금 문제는 기초노령연금 문제도로 풀고 국민연금 문제는 국민연금 문제도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두 개를 막 뒤섞어 놔가지고 잠깐만요. 미래 세대한테는 결국은 줄어든다.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얘기해 보죠. 사실은 미래 세대한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아니, 기초연금액은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죠. 그 국민연금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완하지 말라는 국민연금 네. 보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각지대라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 사각지대라는 게 보완하기 필요하다는 아니죠. 이야기 그거는 아니잖아요. 국민연금 자체로 풀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를 국민연금 자체로 왜 못 풉니까? 아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서 국민연금을 가입 못 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연금을 공약을 하셨지 가입하십니까?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기초연금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지 못하는 비정규직 등 월 소득 13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전액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납부해 주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런 보험료를 납부해 주겠다고 하는 게 없죠. 먼저 보험료를 납부해서 기초연금 이야기죠. 아니요. 국민연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내고 있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사각지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도 가난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대부분 다 130만 원 이하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인데 이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 시기에 공약을 하시면서 130만 원 이하인 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납부해 주겠다라고 했다고요. 아니, 전액 납부해 주겠다고 한 적 없고요. 그거는 전액,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우리가 어제 지금 대선 공약을 확인하고 왔는데 우리 거기에다가 내기하면 할까요? 그럼 저는 제 대선 공약을 좀 확인하고 온 사람이에요, 지금. 아니, 그 보험료를 갖다가 지원하는 거죠. 50%를 지원하는 50%는 인수위에서 그 50%로 줄인 거고 원래 원하는 100% 다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알고요. 제 말씀의 요지는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풀어야지. 보험 가입으로 풀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을 갖다 붙여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양쪽을 다 망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만 이하라는 것은 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각지대의 핵심은 근로자가 아니고 다수의 전업주부, 여성, 그리고 그 실업자, 그리고 자영자 이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에 있어서 기초연금이 뭐 예를 들면 미래에 줄어든다고 자꾸 감액을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지금 제도 도입한 지 26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앞으로 15년, 20년, 뭐 30년 되면 이제 40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 지금 못 받던 분들 그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초연금의 역할이 조금 조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해한 것도 제가 이번에 재정 추계한 걸 보니까 한 전체 총 다 드린다면은 100이면은 줄어들 때 감액되는 부분 한 10%에 90%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도 역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너무 침소봉돼 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안 된다. 사실은 국민연금을 걱정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국민연금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 박사도 장기 가입할수록 손해냐 아니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뒷세대, 후세대로 갈 젊은 세대들이 이제 기초연금에서는 덜 받게 되죠. 그거는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정부 설명은 그 대신 당신들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탈 거 아니냐. 그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불리하진 않다. 이제 그런 설명인데 그것도 그렇게 설명하면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국민연금은 기존에 저희 권리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기초연금 논의하는데 왜 자꾸 국민연금을 끼어 들어와가지고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조금 덜 받아도 괜찮다. 이 설명이 정부에서는 그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반 시민들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 공약이 기초연금을 그냥 아주 단순했지 않습니까? 20만 원 드리는 거면 드리고 국민연금은 이상희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또 국민연금 자체 문제를 해결했으면 저는 연금 문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된 것 같아요. 자, 석 교수도 지금 그 세대 간 연대, 그러니까 세대 간 이전의 부분으로 사실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의 연계 문제가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간 이전 부분을 같이 두 제도가 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에 적용을 받든 세대 간 이전 부분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에서 연계가 그러니까 제한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장기 가입이 되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같이 그 세대 간 이전분이 같이 커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초연금, 그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이전분이 커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액이 당연히 같이 줄어드는 것이 세대 간 이전의 균등이라는 관점에서
같다라는 거죠. 제가 잠깐 그 도표를 좀 도표를 보여드리고 준비하셨나요? 싶은데요. 예. 지금 이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표를 보면 지금 이 가입 연수가 늘어나면서 지금 이 노란 부분이 지금 기초연금액이고 그다음에 이 빨간 부분이 지금 국민연금에서 이루어지는 세대 간 이전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점점 갈수록 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40년 가입에는 못 받고 30년 가입에는 받는데요. 지금 액수를 봐도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 36만 7천 원, 4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간단히 말하면 세대 간 이전분이 점점 늘어나니까 오래 가입할수록 역시 세대 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기초연금은 좀 줄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 논리죠. 그렇습니다. 근데요, 국민연금 자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까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지금 40%밖에 안 되는 낮은 소득 대체율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1가구 1연금이 아니라 1인 1연금 시대를 열겠다. 참 타당한 목표 설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구에서 한 명이 연금 받아봐야 50만 원 받아가지고 가구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지금 모든 국민이 연금 하나씩 다 갖자라고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려면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그것도 아니면 이미 가입자라도 가입해야 돼요. 그 주부들도 가입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미 가입자들이 지금 도로 탈퇴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연구원이 애초에 추계했을 때는 계속 증가할 걸로 지금 추계했는데 도로 지금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 이런 것은 국가가 지금 엉뚱한 일을 잘못 지금 벌려가지고 오히려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저는요 국민연금 제도를 바로 세우는 이런 그 방법대로 바로 세우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화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대로 직장 가입자라야 되는데 비정규직이라든지 불안정 직장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직장을 옮겨 다니고 저임금 근로자들 비정규직 이런 분들 대해서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가정주부들이나 학생들도 1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장려하는 여러 가지 캠페인도 벌리고 해가지고 국민연금 살리기 범국민 운동을 벌려도 될까 말까 한 순간인데 지금 그게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안타깝다. 그렇게 그리고 표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 표가 또 정부에서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아까 세대 간 이전분이 국민연금 몫이죠. 국민연금 안에 그게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좀 감액돼도 전체적으로는 유리하다는 건데 아까 표를 보신 것처럼 장기 가입할수록 이제 젊은 세대들이죠. 기초연금액은 감액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요번에 만약에 정부 법안이 통과되면 그거는 확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장기 가입할수록 국민연금 몫이 커지니까 이제 그거를 보완할 거라는데 국민연금액이 계속 커질지 안 커질지는 사실 이거는 미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5년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해서 왜냐하면 미래 재정 불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급여를 깎든지 보험료를 올리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국민연금에서 그걸 받을 거라는 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이제 세대 간의 재정 부담의 공평성을 우리가 중시한다면 이제 미래 세대들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게 해서는 앞으로 조금씩 저희가 보험료를 올리든 급여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표에서 기초연금 감액은 확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국민연금 몫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사실 저 표도 물론 지금 제도만 본다면 저 표가 맞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이후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같이 감안해서 이거에 김 원장님 말씀이 저는 다소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국민연금액이 작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기초연금액이 대부분 기초연금을 다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초연금으로 차등하는 금액이 20만 원, 10만 원 기본적으로 드리고 10만 원 차등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목표가 뭐냐? 노후 소득에 필요한 연금액의 목표가 뭐냐? 만약에 그 노후 소득에 필요한 연금액이 30만 원이 목표라면 10만 원이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청장년 분들이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 소득의 목표가 80만 원 정도냐. 그 정도 된다면 그 10만 원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면 있는 것은 기초연금을 10만 원 덜 받아도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 해서 소득 재분배에 의해서 40만 원을 더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목표가 80만 원이면 이 10만 원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차등하는 부분이 오직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10만 원 때문에 우리 젊은 모든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을 가입한다 만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청장년들청을 갖다가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10만 원의 절대적 크기,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감액에 따른 형평성 문제입니다. 사회적 갈등은요. 금액 크기에서 발생하지 않고 관계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자꾸 그 10만 원 이내의 감액인데 그 정도는 감수하라. 저는 이런 포지션을 가지니까 정부들의 국민들의 그리고 생각이 만약에 저는 감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거는 지금 재정 안정화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30%한테 임금 안 드리게 돼 있거든요, 기초임금요. 그러면 이제 70%한테는 나머지 하위 70% 기초임금을 드리는데 그 중간 구간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갑자기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예를 들면 69%인 사람은 20만 원 드리는데 만약에 71% 되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드린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예를 들면 그 1, 2% 차이라는 것이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 구간에는 조정 구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조정 구간이 바로 감액 구간이네요. 그래서 그 감액 부분을 갖다가 연금 소득을 가지고 감액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으로 감액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지만 노후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연금 소득 외에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으로 감액을 하더라도 연금으로 감액하는 거나 효과가 결국 비슷한 겁니다. 팩트 확인이 필요한데요. 제가 그건 정리하겠습니다. 69%, 70% 가까이 되시는 국민연금 이제 소득에 있는 분들 말이죠. 그분들은 사실 최하 10만 원 받는 게 아니죠. 그보다 더 줄여서 2만 원 받는 분도 생기긴 생깁니다. 감액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최소한 10만 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감액 구간이 아까 말씀하신 71%보다 소득이 역전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감액 구간이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액 구간이 없고요. 지금은 70%면은 10만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70% 넘어서 이제 상위 30%는 무조건 제로고. 이렇게 그래서 중간 부분에서 이제 감액 구간을 정부가 만든 거죠. 10%대에서. 그러니까 감액 구간을 만들었으니까. 만들었는데 그 감액 구간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라는 거죠. 0에서 20만 원이 아니고. 사실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감액은 두 가지 감액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액은 저도 인정하는 거예요. 70% 경계에 딱 있으신 분이 안에 계신 분들은 20만 원 받고 71%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받아버리면 이 기초연금 수령에 따라서 지위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감액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20만 원짜리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경계에서의 감액 조정은 필요해요. 그거는 행정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수용하는 거고 여기서 다른 감액은 경계에서의 그 금액 조정이 아니고 가입기간 10년 이내에서 12년 차부터 20년까지의 감액입니다. 이거는 경계에서의 감액과 다른 국민연금 가입과 따른 감액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건 이 감액이죠. 그거죠. 그리고 조금 아까 김영하 교수께서는 현재 제도에서는 69%, 70% 사이도 최소 10만 원은 받는다 했는데 현재 제도가 아니고 이제 새로 이제 정부가 제안한 제도를 말하는 기초연금은. 근데 거기도 감액 구간이 생겨서 2만 원밖에 못 받는 분들이 생긴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정부에서도 이제 2만 원 아니더라도 뭐 10몇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경계에서의 감액은 있는 걸로 정부에서도 발표했고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함으로써 생긴 논의들인데 우리는 연계에 대한 방안이 기초연금 가입 연수에 대한 연계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에 연계하는 안 같은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 그런 방식의 방법은 도입이 왜 안 되는 것인지 김용하 교수가 좀 말씀해 주시고 논의 주제를 그쪽으로 조금 넘겨보죠. 그 소득에 연계하는 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으로 연계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 연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실제 소득이 없으세요. 그리고 사실 상위 30% 어르신들 이제 연금을 못 드리는 거로 이제 가려낼 때도 재산 소득을 소득으로 환산해가지고 가려내는 겁니다. 사실은 소득은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 받으신 분 중에서 거의 전체 노인 중 40%가 이미 소득이 제로고요. 중간에 있는 분들도 소득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대부분이 연금 소득 이외에는 우리가 차별적으로 볼 수 있는 소득이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득으로 해서 차등을 하는 거나 연금으로 해서 차등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산식으로 국민연금 우리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다소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국민연금 제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기초연금을 갖다가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서 그걸 갖다가 그 하나의 그 대신하는 지표로서 그걸 삼은 것뿐이다. 어떻게 보세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그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게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70% 어르신들에게 가령 그 30%, 그다음 50%, 70% 이렇게 해서 그 뭐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아마 더 선호했던 걸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왔었고요. 제가 볼 때 그 진영 장관의 그 소득 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이 지금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것이 훨씬 더 우월한 방법입니다. 그 진영 장관의 소신을 저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김영하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어르신들을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쫙 세워놓고 30% 자르고 50%, 70% 이렇게 해가지고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준다라고 하는 게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소득을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행정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 장관님의 그 안이 차선책이긴 하지만 그것도 우월한 방법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김영하 교수님이 얼핏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지금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70%면 70%, 80%면 80% 이렇게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합의가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일한 금액을 똑같이 주는 게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요한 논거 중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소득 대체율 40%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인데 애초에 기초노령연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그 기초노령연금이 한 10% 정도의 소득 대체 효과는 갖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10% 정도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석재원 교수는 이 소득 인정액 연계 방안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소득 인정액이 일단 그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고 또 뭐 기술적으로 그런 측면 플러스 또 기본적으로 이게 논거가 사실은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도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을 도입을 했을 때 사실은 국민연금 급여가 삭감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보충급여다라는 이제 생각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세대 간 이전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되는 것을 좀 전체 노령 계층하게 확대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인 정합성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세대 간 이전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제도의 어떤 정합성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박사님.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에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소득 연계도 말씀하신 좀 행정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게 평생 월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3만 원, 5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대부분 소득이 없으세요. 저는 자산의 임의적인 이전이 혹은 이제 상속이나 증여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대혼란이 발생해요. 그래서 소득과 연계하든 국민연금과 연계하든 다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요 모두한테 드려야 돼요. 이사연 선생님이 혹은 70%, 80% 일괄지급도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20%, 30% 상위한테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모두한테 드리고 근데 왜 자산이 많고 돈이 많은 어르신, 노인들한테도 그걸 주냐 그런 또 문제의식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세금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들여서 행정적으로 그리고 국민연금의 불신을 부추기지 않고 또 상위 계층들의 과세 부담을, 과세 책임을 좀 높이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선순환적인 제도 관리지 자꾸 잘라낼 경우에는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더 크다. 뭐 사실은 이제 예산이 충분하면 뭐 사실 100% 어르신 다 드리면 좋죠. 저도 원래 기초연금 다 드리자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사각지대에서 지금 급하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빈곤율 노인 어르신 중에 45%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인빈곤에 대한 45%부터 우선 해결해야죠. 급한 거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70% 하는 것은 이제 기초노령연금 이미 70% 지급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그 이하로 줄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사실은 요번에 기초연금 20만 원 해도 노인빈곤에 있는 분들은 최저 생계비가 53만, 56만 원 아닙니까? 20만 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상위 30%한테 드릴 노인이 있다면 사실은 하위에 있는 30, 40%한테 10만 원씩 더 드리는 게 낫죠. 그런 식으로 지금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연금 체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갖다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은 아직은 우리나라 그럴 단계가 아니다니. 지금은 노인빈곤부터 일단 해소하고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돈만 많으면 모든 어르신들에게 다 드리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지금 잡아놓은 방안에 따르면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63%에게는 20만 원씩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현재 그렇죠. 20만 원 예.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 7% 어르신들에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사실은 그 80% 어르신들에게 한 17만 원 정도씩 드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이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쓸 것인지 아니면 저 80% 어르신들에 대해서 가장 17만 원씩 이 돈을 쓸 것인지 동일하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국민적 공론에 왜 안 붙이냐 이거예요. 이런 걸 좀 공론에 붙이면 우리 국민들 다수는 그러면 80% 어르신 정도면 상위 한 20% 좀 재산이 있는 분들은 좀 양보해 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하고 알겠습니다. 할 수가 예. 있거든요, 얼마든지. 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연수를 연계하는 방안, 또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 적어도 오늘 토론에서는 어떤 연계든지 현실적이든 논리적이든 별로 좋지 않다는 의견과 연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는 의견, 그리고 재정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고요. 이건 아마도 이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지금 이상희 교수나 또 오건호 박사께서는 연계안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전부 다 드리는 안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해보자. 그런 제안을 하신 걸로 정리를 해두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대목은 이 기초연금 연계도 있습니다만 오래된 불안 요인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결국 이 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데 내가 낸 돈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런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예. 지금 이제 그 국민연금이 2060년에 고갈된다, 소진된다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사람이 걱정은 많이 하십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가만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서구의 대부분이 연금제도에서 공적연금제도에서 적립기금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2060년까지 유지되는 적립기금을 가진 나라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안정적이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60년에 적립기금 소진되니까 그때 연금 받을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국은 그때 연금 받지 못하는 그런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 저출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출산에 생기는 부분이지만 이 저출산 문제라는 거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60년까지는 47년 기간이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현 세대가 노력을 하면 저출산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은 그때 어느 정도 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2060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연금제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보험료 수준이라든지 연금급여 수준을 체계적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금보험료 9%지만 예. 지금 당장에 조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좀 조정한다든지 또 그것도 부족하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조세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연금 지급을 하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 서구 대부분의 나라들이 연금보험료가 연금기금이 없다 하더라도 연금보험료를 좀 더 거두든지 그다음에 조세로 세금으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 최고 생각합니다. 박사도 한 말씀 들어보시죠. 지금 현행 제도를 그대로 놔두면 말씀하신 것처럼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이때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하나는 걱정 없다. 그때 되면 대략 그 국민연금에서만 한 6% 정도의 GDP 지출이 있는데요. 이미 서구 나라에서 이거 이상 하고 있죠. 기초노령연금 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재정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구 나라도 그러하니까 큰 문제 없다. 세금으로 감당한다. 서구에서도 이미 기금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서구는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50년, 100년 동안 차곡차곡 그 국민들의 부담을 높여가는 이른바 이행의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보험료율은 9%예요.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금 보험료율가 19%대입니다. 무척 높죠. 예. 그러니까 2060년에 소진될 때 우리가 그 연금 지출을 감당하려면 지금으로부터 점진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한데 이 제도 개혁의 성사 여부는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결국은 젊은 세대들이 제도 개혁에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 신뢰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도 개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간단히 말하면 결국은 내는 보험료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료를 더 내든지 급여를 낮추든지 결국은 두 가지인데요. 요거는 제도 내 과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을 제고한다든지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또 국민연금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그래서 제도 외부 요인이 있고요. 제도 내부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를 더 내든지 급여를 내려야 되는데
이거 외에 다른 외적 요인이 더 이제 가미되면 좋겠죠. 하지만 이 제도 내부적 변화는 결국은 가입자들의 동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고 지혜로운 연금 정치가 필요한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 공약 축소, 수정 이거를 지금 처리하시느라고 불똥을 국민연금에다 세게 던져버린 거예요. 불을 태워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중요한 연금 개혁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걱정 때문에 이 연계 방안을 저희가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네. 숙재영 교수도 한 말씀.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연금에 그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사실은 인상을 세대 간에 이전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지금 뭐 14% 정도 되면 이제 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험료를 인상을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그 기초연금을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깔아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14%를 인상시킬 수 없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향후에 지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보험료를 그때는 필요 보험료율이 한 20% 이상 될 텐데 그 보험료를 그때 당시에 그렇게 조달하기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분명히 지금 공무원 연금처럼 조세로 조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하나의 이제 사회보험으로서의 지금 국민연금을 자꾸 생각하고 국민연금의 어떤 사회보험이니까 이제 건드리지 말자. 기초연금하고 섞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연계는 사실은 그 구조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인 관계를 정립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가입 기간이 짧으니까 그냥 당연히 이제 90% 이상이 20만 원 풀연금을 받는 거고 나중에 갈수록 그 부분들이 이제 구조가 작동을 하면서 세대 간 이전이 되는 만큼 기초연금에서 좀 빠지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연계가 제도의 어떤 근간을 흔들기 위해서 내지는 재정을 축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 당연히 이제 다가올 국민연금의 어떤 기금 고갈이나 이때 우리가 보험료를 조달해야 되는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미리 계획된 어떤 전체 그 장기적인 구조를 보고 세팅한 거다라는 얘기를 기금 고갈 사태까지를 내다볼 때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게 맞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그 연계 때문에 그 국민연금 개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자, 이상희 교수는. 여러 언론들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KBS가 몇 달 전에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한 84%는 우리 국민의 83.5%입니다. 83.5%가 지금보다 예정된 것보다 적게 받든지 아니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불신을 표시하는 국민이 83.5%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시청자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김영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배워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100년의 역사를 지닌 독일이라든지 많은 유럽 나라들에서도 축적된 기금이 다 소진되었지만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때 내놓은 돈과 또 모자라는 부분은 또 일부 조세 지원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한 부가 방식으로 해서 아주 순탄하게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기 소득의 9%입니다. 그렇죠. 9%인데 지금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15에서 20% 사이에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적게 내는 거 맞죠? 적게 내니까 지금 적게 받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적게 내고 적게 받으니까 처음부터 민간보험에 가입하잖아요. 이 이중 부담이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정말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다 합의한 내용들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금보험료를 이제 올리자라고 하는 논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13%로 올리자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이거 올리는 것도 언젠가는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60년 되면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올리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올리는 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주는 거. 이거를 지금 만약에 사각지대가 안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젊었을 때 좀 살만한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주로 가입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또 세대 간 이전 효과까지 누리고 여기에서 이대로 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연금보험료를 더 올려버린다면 더 파이가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하는 알겠습니다. 노력을 가급적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하면서 그렇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좀 올려야 한다는 말씀인데 올리는 것은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이상희 거죠. 교수한테 확인 삼아 조금 아까 많은 국민이 지금보다 적게 받게 되거나 아니면 못 받는다는 우려를 한다 하셨는데 못 받을 염려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절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예정된 것보다 적게 받게 될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보험 체계를 자꾸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이 40%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예. 전 세계 최저입니다. 더 낮출 수 이것보다 없다? 더 내려가면 이제 제도가 아닌 거죠, 아예. 이것보다 더 내려가는 건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내려갈 일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동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묶어두면 나중에 더 빨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부담 생기진 않나요? 어떻게 네, 보세요? 분명히 생깁니다. 뭐 사실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빨리 올리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현재 국민들의 호주머니 상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 또 경기 불황으로 해서 기업도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올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무리 이제 정기기금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어르신들 주머니를 비워가면서까지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현실적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체계 개편. 이번 기초연금 사태 나기 전에 정부에서 5년 주기로 지금 연금 제도를 이제 진단하고 사실 정부 내부 방침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라는 게 언론 보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연금 보험료 인상을 시도하는가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제도 순응도가 아직은 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단계가 아니다. 오히려 예. 역효과가 난다. 저는 예. 그래서 5년을 2번 정도 더, 한 10년 정도 기간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제도 성숙기를.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은 건 저하고 입장은 같습니다. 근데 바뀐 건 뭐냐 하면 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거예요. 따라서 김혜원 선생님도 가능한 보험료 인상을 좀 빨리 서둘러 했으면 좋겠다. 이제 미래 재정 안정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지금 오늘에 이루어지는 이런 사태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아마 보험료 인상도 굉장히 저는 진지하게 검토하신 것 같은데 도저히 이걸 끝낼 수 없으니까 이제 백지화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번 기초연금 논란의 최대 피해자는 저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국민연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또 불신하게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불균형, 형평성 문제 같은 게 깨져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 한두 분만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우리 시민 패널 누가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누가 그 부분에 좀 지적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건호 박사 먼저 말씀하시죠. 직장 가입자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절반은 사용자가 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급여를 따지게 되는데 한쪽은 절반만 내고 본인 부담금이 다른 쪽은 이제 본인이 다 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죠. 지금 건강보험은 있는데 건강보험은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다 자기가 낸다고 생각하지만 애초 지금 지역가입자 내는 보험료 애초 설계에 절반 정도는 지금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게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건강보험에서는 물론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만 총액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들이 혜택은 똑같이 보죠. 하지만 보험료 납입에서는 지금 형평성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총액에서. 근데 국민연금은 되게 심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현행 제도상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후보 공약에 제 기억으로도 아까 그게 있었습니다. 130만 원 미만 저임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지금 비정규 노동자들의 3분의 2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가입자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아까 사각지대에서 탈출해서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지역 가입자 분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 조세를 기반으로 한 일정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전체 지역 가입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계층에게는 지원이 필요하다. 예, 특히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이제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저소득 가입자한테 보험료 지원하는 건 일정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근로자는 소득이 파악이 되는데 영세자영자 같은 경우 소득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이 없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소득이 없다는 걸 확인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보험료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최후의 이제 종점이 되는 65세, 60세 되는 시점에 일정한 연금액이 안 되는 분들은 최소한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그 최저연금 개념의 그런 보장 방식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기초연금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퇴직하는 시점에 우리 국민이 생각할 때는 최저 생계비 50만 원인데
50만 원 미만의 사람들은 최소한 기초연금 50만 원 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제도로 확립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너무 이제 우리가 가입 기간 동안에 뭐 보험료를 또 지원했다가 또 무슨 크레딧 했다가 뭐 이런 세도 너무 복잡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어느 것이 유리한지 뭐 그냥 그리고 잘 찾아다니서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못 찾아다니서 하면 이익을 못 볼 수 있고요. 오히려 퇴직하는 시점,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일정한 연금, 자기 스스로 충분히 노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은 국민연금을 충분히 드리고 그렇죠. 그렇지 못한 분은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는 그런 개념의 기초연금. 이게 바로 이제 기초연금이 지금 현재 도입한 20만 원이 그거거든요. 그걸 더 그렇지만 늘려야 되겠군요. 그걸 갖다가 이제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점차 높여야 우리가 사회적 형평성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영하 교수님 논리대로 하면 그럼 20만 원은 또 지금 못 주겠다고 그러면서 50만 원을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결국은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몰아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렇다는 아니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최소연금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GDP도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요. 지금 20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재정도 우리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지 못합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세금을 못 내는 거죠. 그렇지만 예. 이제 좀 더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각출 보험료를 안 냈는데도 국가가 과감하게 20만 원씩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10조 원이 들어갑니다. 예. 그럼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 국민들도 이제는 국가도 신뢰한다? 그냥 무조건 내 돈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돌려주는구나. 우리 부모님한테 돌려주는구나. 이런 걸 인식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상희 교수 계속. 그래서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약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요. 월 급여 130만 원 미만 2013년 올해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비정규직 근로자 200만 명의 보험료 정부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130만 원 미만 200만 명이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장 가입자의 문제죠.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 중에서 영세 자영업자 아주 가난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한 달 수입이 130만 원 안 돼요. 130만 원 안 되는 분들은 뭐 반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입자를 자꾸 늘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문제는 국민연금 자체의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아까 김영하 교수님도 자꾸 또 기초연금을 또 거기다 갖다 붙여요. 알겠습니다. 기초연금 갖다 붙여서 예. 20만 원을 또 5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20만 원도 지금 해줄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마당에 무슨 돈이 있어서 지금 50만 원을 또 해주겠어요? 좀 앞뒤가 안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다. 모든 사람한테 그렇다면 가난한 분들에게만 준다면 그거는 그 공공부조적인 성격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기초노령연금은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적 수당으로서 보편적 원칙을 가지는 건데 자꾸 공공부조로 몰고 가신단 말이죠. 저는 그런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뭐 앞으로 연금기금의 고갈 문제 내지는 보험체계 개편 문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뭐 형평성, 차별성 문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결국 기초연금 연계가 옳으냐 그르냐로 자꾸 수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군요. 자, 이쯤에서 우리 시민 패널들의 당장 여러분들이 낼 돈, 받을 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의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듣고 와서 마무리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립지대 시민 패널분들 바로 손 드셨네요. 말씀해 보세요. 중립지대 시민 패널 조영수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이 연계 부분인데요. 예. 지금 네 분 말씀 중에서 나온 게 지금 당장 재정이 부족해서 연계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면 연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연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재정이 부족하지 않다면 소득 70% 이하의 노인분들에게 차등 지급을 하시든지 아니면 20만 원을 그대로 줄 수 있든지 해서 지금 현 상태로 두 가지를 별도의 개정으로 가시다가 재정이 정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연계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꼭 이때 연계할 때 그 재정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국민연금도 98년 개혁을 통해서 5년간 늦췄지 않습니까? 지급 기한을. 그때처럼 2008년 개혁으로? 아니요. 98년도 개혁으로 해서 이제 5년 늦춰서 지급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기초연금 수령 연령도 좀 늦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로 시작을 하고요. 뭐 3년이든 5년이든 이때 기간별로 66세, 67세 이렇게 수급자 연령을 늦춰서 가면 그만큼 또 재정이 키프가 되기 때문에 그럼 한 50년 지나면은 75세 돼야 받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까? 50년 지나면 100세 시대인데 75세도 뭐 노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좀 같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일단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조금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연계하더라도 지금 당장 연계가 아니라 뭐 한 10년 후쯤 연계하는 걸 시작한다면 어떠냐라는 수정안 비슷한 게 나왔고 그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좀 늦춰가는 또 아이디어도 새로 나왔는데 이따가 제가 의견 좀 듣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또 말씀하실 분? 저쪽부터 마이크 좀 받아보실래요? 네, 중립지대 시민 패널 성명숙입니다. 저는 어쨌든 국민연금 자체가 인상이 된다는 말씀은 확실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10조 원 넘게 투입이 세금으로 들어있는데 예. 지금 그런 국민연금을 우리도 세금으로 조금씩이나마 어떻게 조금 보완을 하는 건 어떤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에 세금 지원해달라? 네.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충분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부족한 국민들이 일단은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예. 오히려 공무원연금을 좀 더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니신가요? 그것도 예, 좋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니까 그 얘기도 우리 논제를 좀 삼아보도록 하고요. 네, 옆에 분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 네, 중립지대 시민 패널 김현민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이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일단은 저는 좀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와 청와대 간에서 서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낸 돈을 과연 내가 노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청와대나 정부에서 이 안을 밀고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반드시 원칙적이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반대쪽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청와대와 정부가 결정했으면 그대로 그냥 가라. 근데 사실 이건 입법사항이라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 중립지대 시민 패널 제가 요구한 것과는 좀 달리 너무 정부 여당의 목소리만 내신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네. 마이크 좀 건네봐 주시고요. 네,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그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점은 그 신뢰 차원의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토론 중에 나왔죠. 예, 말씀했다시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한 이번에 그 투자에 있어서 손실을 본 측면도 있어 그 용산 개발지구에 있어서 투자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뭐 1,300억 손실 봤다는 기사. 국민 예. 입장에서는 거기에 돈을 넣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민연금을 만든 목적 자체가 이게 노인貧困율 해소, 노후복지 차원인데 그 노후복지 차원을 반드시 연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에서 좀 의문인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100세 시대고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그 노인 계층을 생산 인구로 만드는 게 건전한 소비 계층을 만드는 걸 바람직하고 시장 발전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인 일자리 창출에는 왜 생각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왜 조금 소홀히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는 거 여기 네 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논제가 그렇다 보니까 자, 어쨌든 좋은 의견은 참고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실 분? 예, 마이크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립지대 패널의 최대석입니다. 제가 지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65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연금을 받으려면은 3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근데 지금 만들고 있는 제도가 30년 이후까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뀌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재정 고갈이나 적자를 우려해서 계속 제도가 바뀌는 건데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 운영하시는 정부 관계자분들이 기금을 잘 운영해서 적자가 안 나도록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이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공시하고 그리고 또 이런 저런 곳에서 잘 검증을 받아서 최소한 국민들이 자신이 낸 돈은 다 환수받을 수 있다. 이런 좀 신뢰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괜히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날리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 같은 게 많다. 그거에 또 하나의 불신의 요인이 된다는 얘기시네요. 한 분 더 보실까요? 네, 마이크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립지대 시민패널 주희재입니다.
네, 저도 지금 젊은 층의 이제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제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 국민연금을 받았을 때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요. 과연 제가 낸 돈을 제가 그때 가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연금 지급 책임 주체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국가에서 좀 그 국민들에게 연금 지급 책임의 주체가 되어서 좀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법적인 장치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확실히 안심할 수 있겠다. 자, 요거부터 하나 또 말씀하실래요? 예, 마이크 좀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립지대 시민 패널 이성윤입니다. 그 국민연금 재정 적자 문제랑 관련해서 지금 보험료 인상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현재 이제 국민연금 납부액이 평균 소득, 그러니까 자기 본인 소득의 9%라고 알고 있는데 일정 소득이 이상이 되면은 이제 일정한 기금을 내는 그런 상한액 제도를 따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상한선이 당시 제도 도입 때 이제 그 당시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많이 시간이 흐른 만큼 이런 상한액에 대한 조정도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한선을 좀 올리게 되면 고소득층에서 받게 되는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시네요. 하나하나 좀 바로 누구 답변 좀 해주세요. 상한선 올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료 상한선을 문제시하시는데 되게 낮아요. 지금 약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받든 600만 원 벌든 1000만 원 벌든 400만 원 기준으로 94, 36만 원을 내게 되니까 형평성 문제를 제기되는데 이걸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보험료를 더 내게 되면 그거에 비례해서 또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상위 계층들한테 버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라 이런 요청이신데 사실 더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후세대 부담을 더 키우는 겁니다. 이 방법은 보험료는 올려야 됩니다. 상한선을 좀 더 높여서 올리고요. 그 대신 받는 연금액에 상한을 둬야죠. 예. 근데 지금 그 상한을 두게 되면 이제 상위 계층들의 반발이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공론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패널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에 상한을 두면 이 문제가 형평성 있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 대목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네, 좀 동의합니다. 또 동의하신다. 자, 지금 현재 연금 지급의 주체가 공단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걸 정부로 바꾸자. 법적으로 정부가 지급한다라고 하는 보장을 해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공단이 지급 주체라기보다는요. 공단은 운영기관입니다. 위탁 운영받고 있는 거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하고 그 국민연금기금 운영위원장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다가 이제 지급 보장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넣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치적인 겁니다. 사실은 넣으나 안 넣으나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국민연금의 지급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세금을 내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이제 사실은 정치적으로 넣나 빼나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 차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덧붙이면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에서 국가 지급 보장을 법제화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나 안 너나 사실상 같은 거면 정부에서 받아들여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정부에서 안 받으니까 진짜 이거 안 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부터 정부에서 하나씩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급 보장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면 지금 요즘 국가 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가 채무가 사실은 이제 정부 신뢰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급 보장을 하는 식으로 조항을 넣으면 이게 이제 국가 채무로 또 인식하게 되시죠. 이제 국민연금 채무를. 국민연금 채무가 사실은 산정을 하면 10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뭐 우리가 국가 채무가 2배, 3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대외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때문에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는 거죠. 뭐 저는 그 아까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김용하 교수님의 의견에 대부분 다 동의하고요. 뭐 저도 사실은 굳이 이걸 뭐 정치적으로 국가가 보장한다 이런 말을 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치 사회적으로 이런 국가가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안 할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자꾸 걱정하시는 게 기금이 이제 고갈될까 봐 걱정하시는데 2060년이면요. 지금부터 50년 뒤의 일이고요.
50년 한번 여러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50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게 될지 모르는 먼 훗날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유럽의 경험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50년, 100년 긴 역사를 가진 유럽 나라들도 기금이 대부분 다 고갈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아무 문제 없이 국가가 다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데 대한 우려, 저는 이거는 안 할 수 있도록 정말 여야 보수 진보가 할 것 없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충분하게 공론과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의견이 좀 달리하시는 분들이지만 국민연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급한다. 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급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에 계속 가능한 한 가입하는 것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양쪽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이 자리에서 일단 선언 비슷한 걸 좀 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자, 또 얘기 나왔던 게 용산 재개발 사업 투자해서 1,300억 손해봤다더라는 얘기 나오고 또 국민연금 운용이 투명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2012년도가 약 7%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서 7% 수익률을 얻습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리고 용산에 이제 투자해서 1,300억 손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모든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에는 손해 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이익 볼 수 있고 평균 수익률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어떤 부분에 손해 봤으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투자를 갖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투자라는 것은 좀 위험한 데도 하고 좀 안전한 데도 하고 안전하면 수익률이 낮고 위험한 데는 수익률이 높고 이게 평균적으로 수익률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평균적 7%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총액이 400조가 넘습니다. 400조 가운데 1,000억. 글쎄 우리 입장에서는 1,000억 하면 어마어마하지만 400조 중에 1,000억 그러니까 또 좀 그러네요. 한 말씀 더 추가하자면 그렇게 투자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소위 말하는 공익적 투자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료, 교육,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이제 그런 사회복지 분야에도 국민연금 기금이 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적으로도 좀 사용될 수 있다면 국민들이 현 세대 국민들도 이 복지를 같이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 또 이제 주장하시기 같이 가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가능한 수익률 높은 데 가야지 수익률 낮추면 미래에 또 기금이 작아진다 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투자이면서 수익률을 잠재적으로나마 높일 수 있는 이런 걸 찾아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투명성 부분은 어떻습니까? 운영에서요. 앞으로 과제는 있습니다. 아까 적정한 수익성을 가지면서도 그런 사회적 의미를 갖는 이제 사회적 투자죠. 사회 책임 투자. 지금 기금 운용 규칙에도 그게 몇 년 전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요. 저는 아까 그 용산 개발에 1,300억 날린 것까지 있지만 제가 시민단체 입장에서 그리고 기금 운용도 제가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은 실제보다는 더 나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400조 원이라는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많이 버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용산 개발 같은 경우도 의도한 사고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언론에서 그걸 집중 조명하게 되니까 우리 기금이 다 허튼 데 간다로 쓰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언론에서도 조금은 균형감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다 보니까 그걸 또 부추기는 방식의 언론 보도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실제보다는 더 불안하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대로 홍보를 못하는 거네요.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은 투명하게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접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지금 어떤 저희 공공기관보다도요, 자산 내역이나 운용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가보시면 회의록부터 어디에 투자한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금융 영역이에요. 이게 복지지만 사실은 자산을 이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들을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표를 봐도 잘 해석을 못한다 그런 얘기죠. 자, 아까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연금 이거 개혁이 좀 미진하다. 일반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지금 유리하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개혁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하시겠습니까? 교수님, 제가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 연금이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국고 보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세금이 줄줄이 샌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우리 공무원 연금 제도가 바뀐 지가 200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이 그때 한 30% 정도 깎였고요. 연금보험료 수준도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연금 개혁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공무원 연금의 문제가 이 공무원 연금 제도가 5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50년 전부터 꾸준히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충분히 사용자로서 더 냈어야 됩니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과 다른 게 퇴직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분만큼 사실 국민연금 액수에 퇴직금 부분만큼 더 붙여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금은 다 사용자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그 몫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립을 안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 내는 것은 과거에 정부가 충분히 보험료를 내고 적립을 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를 지금 과거 정부가 안 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고요. 다만 국민연금 급여 수준보다 공무원연금 급여 수준이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행평성을 맞추는 쪽으로 가야 국민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한 말씀,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설계도에서 가장 큰 차이가요. 국민연금은 저소득계층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우상박적으로 급여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비례연금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높으면 고위공직자들은 그거에 맞춰서 보험료도 많이 내고 또 많이 받고 중하위 공직자들은 적게 받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안에 있는 소득 재분배 지수를 공무원연금 안에 집어넣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체 평균 급여는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하위 공무원들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게 설계를 하고 중상위 계층만 낮아지도록 하게 되면 전체 공무원연금 지출을 줄일 수 있죠. 저는 이런 의리 있는 공무원들끼리 좀 의리 있는 연금으로 좀 먼저 개편하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아이디어 나왔던 게 65세에 받도록 돼 있는 걸 한 3년이나 5년마다 한 살씩 좀 뒤로 더 늦추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 분만 코멘트 들어보고. 그거는 언젠가 우리 사회도 아마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지금 유럽 사회에서는 67세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지금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언젠가는 가야 될 텐데 아직은 때가 아니죠. 아직은 때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려면 소위 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잘 돼야 됩니다. 시장형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공공형까지 아주 일자리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맨 처음 나왔던 의견인데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거 사실상 지금 당장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20만 원을 받으니까 지금 당장 시행하지 말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시행하면 어떠냐. 김영하 교수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사실 정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노인들한테 차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래 노인한테 이제 차등하는 부분을 갖다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도 그 불만을 사그리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제도의 유연성을 가진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기초연금 연계하는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시작을 했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나 불신, 의혹 등등을 거의 다 한 번씩 좀 이 토론회 장에 내놓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몇 가지는 우리가 국민연금이 훨씬 유리하고 좋은 거다. 제발 지금 뭐 기초연금 안을 비판하시는 분도, 찬성하시는 분도 몇 가지는 다 공통 분모를 확인해 드렸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건 연계안이 국민연금을 더 불안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마무리 발언 한 1분씩만 드릴게요. 오건호 박사부터. 제 지인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국민연금 계속 가입해야 되냐고. 제가 가입하라고 강하게 권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부에게 내놓은 연계 방안은 철회돼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민연금의 산적한 과제들을 풀 수 있는 토대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문제를 대응하려다가 더 큰 항아리를 깨트릴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입법 예고안 백지화시키고 애초 국민들이 이해한 공약대로 보편주의 기초연금으로 추진하고 돈은 저는 뭐 복지에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를 거둔다든지 국민들의 논의장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좀 전향적으로 연금 개혁의 방향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다시 생각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네, 석재원 교수. 연계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이 연계를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그 정치계에 사실은 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게 된 게 국민들이 다 이해득실을 따져서가 아니라 이해득실을 계속 따지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불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그 좀 오도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연계의 의미가 좀 정확하게 잘 알려진다면 국민들도 좀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희 교수까지. 저는 그 기초 노령연금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고 이걸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바꾸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기초노령연금보다 훨씬 더 못해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 연계 방안은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국민연금 자체의 문제를 개선하는 건데, 그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는 바로 우리 국민의 미래의 43%만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57%는 못 받는 이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겠다.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조장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서는 그런 노력에 우리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용환 교수. 사실 이제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바꾼다지만 실제로 지급 대상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70% 어르신한테 거의 다 지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달라진 것이 10만 원 정도 지급하던 게 2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하철에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빨리 지급 안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루 빨리 좀 지급하도록 이야기해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먼저 20만 원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에서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지금 노예 빈곤에 지금 어려우신 어르신들한테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합의해서 어르신들한테 20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민연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우리 시민 패널 얘기를 들은 다음에 우리 패널들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장점 또한 대단히 크다. 그런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저희 백분 토론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홍보대사가 된 것처럼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양상들도 일부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믿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 확인시켜 드린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것은 기초연금 연계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더 키울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공약 파기 논란으로 시작을 해서 기초연금 연계 논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많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의견들까지 좀 반영된 그런 진지한 토론으로 국회에서 이끌어져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거기서 국민의 합의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안이 나와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해 주신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민 패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세요.